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NHN KCP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5년 7월 9일에 주가가 갑자기 하루 만에 30%가 뛰었어요. 상한가 15,080원. 네, 그렇죠. 이게 보니까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단순한 해프닝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 굉장히 큰 재료가 동시에 터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확장에 대한 기대감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 선언. 두 가지가 동시에.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거기다가 뭐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 발표라든가 이런 좀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도 있었고요. 마침 그때 돈의 흐름이 디지털로 막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인식이 확산되던 시점이랑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타이밍도 좋았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동력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글로벌 확장. 이게 보니까 세계적인 결제 기업이죠. 월드페이. 네, 월드페이. 여기랑 가맹점 레퍼럴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 사실 뭐 파트너십이야 기업들이 흔하게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이 구체적으로 NHN KCP한테 어떤 실질적인 이점을 주는 건가요? 뭐 135개 통화 지원 이런 숫자는 되게 인상적이긴 한데 이게 뭐 실제 운영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그 계약의 핵심은요. 단순 제휴를 넘어서는 거예요. 뭐냐면 국내 가맹점들이 해외 진출할 때 겪는 그 어려움, 특히 결제 시스템 구축, 이 복잡성을 확 풀어준다는 데 있는 거죠. 복잡성 해소. 네. NHN KCP 시스템 하나로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카드 결제는 당연하고 또 구글페이, 애플페이 같은 현지 간편 결제까지 싹 다 연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 거기다 135개 통화로 그것도 실시간 환율 적용해서 정상까지 지원한다.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엄청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근데 이걸 월드페이의 그 탄탄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같이 함으로써 KCP가 그 장벽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럼 가맹점들은 어떨까요? 해외 시장 뚫는 데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편해지겠네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실제로 얼마나 매끄럽게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건 당연히 KCP의 과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월드페이와 함께 놓는 일종의 결제 고속도로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주가 급등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그 가치가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네. 네, 그거 말씀이시죠. 이걸로 NHN KCP는 정확히 뭘 하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발행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이미 뭐 KRWPS니 KSKOR이니 이런 관련 상표권을 11종이나 출원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NHN KCP가 뭐 그냥 회사가 아니잖아요. 국내 1위 피지 사업자란 말이죠. 그렇죠. 인프라가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강력한 결제 인프라랑 이미 확보하고 있는 수십만 가맹점 네트워크, 이걸 활용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까지 직접 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유통까지 직접요? 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KCP는 이미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 걸 중개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결제 수단, 그러니까 새로운 결제 레일을 하나 더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레일. 네. 이게 어쩌면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또 저렴하게 기업 간 B2B, 대금 정산 같은 걸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잠재적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도인 거죠. B2B까지요? 네. 그리고 당장 NHN 그룹 내에 계열사가 100개가 넘잖아요. 거기서 먼저 활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내부 테스트도 되고. 물론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규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딱 정해지느냐, 이게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문제 항상 따라다니는군요.
자, 그럼 종합해보면 월드페이 계약으로는 현재의 글로벌 결제망을 쫙 확장하고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미래의 어떤 새로운 결제 인프라까지 미리 구축하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투트랙 접근이네요. 네, 맞습니다. 투트랙 전략이죠. 이런 그 개별 기업의 큰 호재가 발표된 날 마침 시장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뭐 디지털 자산이라던가 전자결제 관련주들한테 관심이 좀 높았던 시점. 네, 정확합니다. 그 개별 기업의 호재랑 산업 전반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 이게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좋았던 거죠. 네. 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NHNKCP 상한가의 배경에는 이렇게 월드페이 계약을 통한 글로벌 확장이라는 현실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떤 미래 기술 선점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을 짚고 넘어가자면요. 그 상한가를 기록하기 직전 일주일 동안의 수급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은 오히려 순 매도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팔았다고요? 네. 이 데이터는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특히 더 강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따라서 앞으로는 그 월드페이 계약이 실제 KCP의 매출 증대로 얼마나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나오고 관련 규제 환경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대감만으로는 계속 갈 순 없으니까요. 실체가 중요하겠죠.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소스 덕분에 이렇게 복잡했던 이슈의 핵심을 명쾌하게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HN KCP처럼 이미 강력한 기존 결제 인프라를 가진 어떻게 보면 전통 강자잖아요. 이런 플레이어가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에까지 직접 뛰어들 때 과연 앞으로 금융과 기술의 경계는 어떻게 더 허물어지고 또 재편될까요? 이들의 행보가 미래 금융 지용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하는 것,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